안녕하세요. 저는 사적인 정치의 양 대표. 사적인 정치의 선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고요. 네, 오늘은 무려 1년 동안 저희를 괴롭혔던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정부 여당을 비판할 게 굉장히 많아서 일단 제가 오해받을까봐 제가 또 일배라고 난리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디스클레이머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배 아니고요. 그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도 물들까봐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힘 지지자 아니고요. 아홉 번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보다 윈스턴 처칠을 천만 배 더 존경합니다. 네, 선서하고 끝났고요. 이제 질문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의 전반적인 삶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면대면 문화가 축소되면서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코로나19를 낯선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과 신안회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는 코로나19를 계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 되면 또 추워서 이제 옷을 입고 벗고 하는 약간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마스크를 쓰고 그런 계절과 같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전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서 복수 적응 준비하면서 그냥 보내고 있어요. 예. K-방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로나의 초기 확산을 막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 맞아요. 다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의 대응은 약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단계로 내렸을 때 한 일주일쯤 지나서 확진자가 폭증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책적인 방침이 부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검사를 했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 아쉬움이 남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초기 단기에 2020년 1월 정도에 중국을 상대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잘 막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말이 되면 될수록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완화하는 그 반복이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 가지 이제 격차를 벌린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 격차의 문제는 일정 부분 경제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이 경제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보충 학습센터라던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 수업이 교육 격차의 측면에서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입시 제도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소위 수시 전형 같은 걸로 대학에 많이 입학을 하는데 사실 비대면 상황이 되면 그 학교가 가진 역량에 있어서 당연히 격차가 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학교 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크게 약간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학교 간의 격차를 어떻게 좀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저는 오히려 이런 비대면 상황의 원격 수업의 증가가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수업을 제공하는 매체도 더 많아지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면서도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한 사고 실험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교육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사교육을 못 받는 친구는 똑같이 못 받을 거라. 그 다음에 또 학교 수업은 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정에서 교육 환경, 학습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가능해질 거라고 봐요. 비대면 수업의 그 독보적인 장점은 편리함이 있죠. 수업 시간 10분 전에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자, 장점은요. 기억났어. 장점은요. 자, 오픈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학을 안 한다는 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이제 맨날 컴퓨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 몸이 부서지려고 하고.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소통, 면대면 관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아서, 저는 뭔가 학문의 상아탑으로서 약간의 그 대학의 학문적인
그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소통이 좀 적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이제 대학 생활에 변하는 이 공부라는 그런 항목이 제 대학 생활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평가의 과정은 결코 완벽하게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작년 2020년만 해도 대학가의 단체 중간고사 비리 같은 것이 뉴스에 터졌고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안전하게 대면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 대면을 하자고 하느냐, 당신 암기실을 그렇게 줬느냐 이렇게 생각을 솔직히 좀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픈북으로 하니까 이제 경험상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어떤 암기를 중심으로 어떤 수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생각, 그러니까 논리, 논거 제시, 이해 이런 것들 좀 더 집중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의대나 이제 그런 곳들은 왜 이렇게 너무 많고 안 외울 수는 없잖아요. 수술하면서 책 보고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가지 외워야 될 게 있겠지만 일단 저는 지금 정치학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외우는 것보다 어느 정도 생각과 논거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의 이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그런 오픈북 형식의 테스트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역량이 전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평가 방식을 조금 바꿔서 충분히 이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면 저는 웬만하면 대면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저도 이런 비대면에 종속돼 버린다면 확실히 학교의 사회화 기능이 많이 위축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자체나 이런 학교의 노력으로 인해 그 학교 교부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던가 이런 노력이 필요해서 사회화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이런 거는 무슨 지자체나 학교에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한에서 최대한 연락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아주 개인적인 일이라서 학교나 사회가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 같은 경우에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방과 후에 아이들을 케어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라는 시국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 서비스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국이고 저는 시국이라는 소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돌봄 종사자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봄 종사자에 대한 보상도 매우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지자체 위탁 돌봄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사실 수요가 늘어나면 그 공급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이제 법칙이자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위탁 돌봄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많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선정을 받기 위해서면 어느 정도의 이제 품질이나 서비스가 이제 뭐라 해야 되죠?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경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품질은 이제 저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위탁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서비스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 교육 이런 거는 학교에서 이미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능적으로 분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지자체가 다시 와서 하는 건 조금 좀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아예 학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또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면 인프라는 다 학교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자체가 또 거기서 낄 이유가 있나 이제 낄끼 빡빡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노인 돌봄은 비대면 형식으로 가급적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 다른 거예요. 네, 저는 대면 형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게 돌봄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물론 비대면으로 이렇게 비대면을 한다고 하지만 절대 충족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 간의 대면적인 돌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이 걱정되는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원하고 남은 사람들이라도 그 방역을 지킨 선에서 대면으로 이렇게 원래 하던 대로 그거를 제공을 해줘야지 이걸 다 비대면으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현실성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를 근데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케어테이킹 무조건 물리적인 컨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일이네요. 정말 노답이고 정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